연휴에 몰아볼 완결 웹툰 추천해드립니다. 시청자 경력 23년, 덕후 경력 1년, 이번엔 여주가 됐습니다. 사극 드라마 화야의 남주인 휘를 덕질 중인 주인공, 다만 특이하게 휘를 연기하는 배우에게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짜잔, 바로 그 배우와 함께 드라마 화야에 빙의했습니다. 그것도 주인공 화야로요. 그런데 그녀는 주목받으면 몸이 굳어버리는 무대 공포증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많은 화야를 연기하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들은 위기의 연속, NG 한 번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화야의 엔딩은 배드엔딩, 휘는 죽고 화야는 페인이 된답니다. 결말까지 바꿔야 한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화야의 첫 연기 순간, 위기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며 드디어 대사를 쳐야 합니다. 덕이 높은 분인 듯 하온데 라는 대사를. 더더덕이 높아 보이네요. 네? 더더덕이요? 망했군요. 절벽 앞에 여자 갑자기 칼을 들고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 둘은 모두 추락한 채 이 외딴 섬에 유배됐습니다. 누명을 쓰고 유배온 패왕녀 그라시엘라, 함께 온 건 시녀 한 명뿐. 감시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죠.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를 절망적인 상황에 우연히 같은 섬에 요양차 내려온 타국의 왕자 키이스를 마주치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시종으로 들어가 신임을 얻고 그의 국가로 망명할 셈인데요. 키이스도 처음엔 수상한 여자를 경계했지만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한편 그녀와 함께 외딴 섬으로 오게 된 시녀 그라시엘라는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시녀는 그녀의 음식에 매일 독을 타고 있습니다. 10살 나이에 동갑내기 에이든과 결혼하게 된 엘린, 가문간의 약속이기에 서로 어색한 건 맞지만 에이든은 좀 심합니다. 그녀와 닿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그 뒤로도 안 마주치려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우연히 손이 닿아도 끔찍이 싫어합니다. 너무 과민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유모의 강압적인 교육, 잘못된 세뇌 때문에 여자 공포증이 생긴 것,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유모에게서 떼어놓고 지켜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친구로서 그의 곁에 머물러 주는데요. 그 모습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로 보답하는 에이든, 우울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에이든은 그녀를 좋아하게 됐죠. 하지만 사실 엘리는 20살이 되면 이혼하고 그의 곁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에이든과 친해진 그녀, 지금도 같은 마음일까요? 꼬질했던 어린애 주워왔더니 이렇게 남자가 됐습니다. 히잡 집착물 완결이라고요. 황태자 때문에 모든 걸 잃었던 라인하르트, 그녀는 우연히 회귀해서 황태자의 다리에 칼을 꽂는 복수를 해냈지만 그 대가로 척박한 영지로 보내지죠. 그런데 가는 도중 전생에 남편의 오른팔, 미친 개라 불리던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사생하기도 했기에 그를 이용해 황태자의 자리까지 빼앗는 복수 계획을 세우는 라인, 그렇게 철저히 이용할 도구로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을 구해준 라인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데요. 어느새 훌쩍 자라 진짜 남자가 된 그 군대를 이끌고 다른 영지까지 점령해 선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황태자의 자리와 함께 나라까지 안겨주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인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어린아이로 취급할 뿐인데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불도저 직진을 하는데, 대륙을 평정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여제 마티나, 100년 후 일개 여식 아스티나로 환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파산으로 야수의 형상을 했다는 대공에게 팔려가듯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공과는 가문을 이을 후손이 절실한 상황, 결혼식조차 치르지 않고 급히 첫날 밤을 준비하고 그녀를 야수로 변한 대공의 방에 밀어넣습니다. 자칫하면 대공의 손에 죽을 위기지만 1시간 뒤 그녀의 손에 늑대로 변한 대공이 끌려 나오는데요. 태연히 그가 불능이라 말하는 그녀, 이제 그의 저주를 풀기 전까지 그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목줄을 채우고 마치 강아지처럼 다루는데요. 짐승 같은 남주는 봤지만 진짜 짐승이라니.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서 대공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벌벌 떨고 하녀는 미친 거 아니냐며 주치의를 불러온답니다. 이런 희대의 양녀가 된 주인공,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선 일단 똥차 황태자와 하혼을 해야 합니다. 그는 사람 앞에 두고 불륜 쇼를 벌이는 미친놈, 그녀가 못 참고 개자식이냐 라고 물어볼 정도인데요. 이렇게 바람만 필 거면 파혼해주면 될 텐데 파혼만은 완강히 거부하는 황태자, 그리고 지금껏 바람을 핀 이유가 고작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였답니다. 어우 머리야. 게다가 이놈에서 그치지 않고 말귀 못 알아먹는 동생은 그만 튕기라며 황태자의 사진을 그녀의 방 온갖 곳에 붙여놓는 미친 짓까지 벌이죠. 여튼 이렇게 짜증나게만 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자유를 찾기 위한 방법을 몰색 중 거리에서 황태자 미모 뺨 때릴 정도의 거지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대놓고 무도회에 참여해 황태자에게 무안을 주고 포기하게 할 예정. 그렇게 무도회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복 언니를 대신해 전쟁터에서 죽은 공작과 결혼하게 된 주인공, 반역죄로 몰린 그가 남긴 재산은 낡은 별장뿐인데요. 그래도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 드디어 갖게 된 나의 집,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던 중 며칠 뒤 죽은 줄 알았던 공작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황실의 암살자에게 당하고 반역 누명을 쓴 것,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별장까지 찾아온 건데요. 그녀는 공작이 죽지 않게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다행히 정신을 차린 공작, 그제서야 그녀가 자신의
자신의 부인이라는 걸 깨닫지만 원래 결혼 상대인 이복 언니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은인인 주인공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누명을 벗기로 하지만 막상 그 뒤엔 자신의 정체가 들키고 쫓겨날 걸 걱정하는 주인공. 그때 마을에서 집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공작이 살아있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그녀는 임기응변으로 식칼을 꺼내드는데 모시던 아가씨가 사실 남자였습니다. 공작가의 시녀로 일하게 된 주인공은 우연히 공작가의 사생아 클로이를 보게 됩니다. 학대를 당해 심한 몰골을 한 그녀를 보고 시근한 마음에 그녀의 전속 시녀를 자초한 주인공. 처음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느라 고생하지만 갖은 노력 끝에 그녀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 저택에서 둘은 서로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가끔 앞에서 옷을 벗는 걸 꺼린다든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클로이가 영문을 알 수 없는 증상과 함께 쓰러지고 맙니다. 그와 함께 주인공은 저택에서 쫓겨나고 마는데요. 그리고 날 클로이는 남자의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오해를 달고서요. 여기도 오징어 저기도 오징어. 그녀에게 애지가는 남자들 모두 해상 생물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이렇게 잘생긴 덕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주에 걸려 본인의 얼굴이 흉측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생긴 줄 모르는 은둔형 미남? 이런 유니콘이 있나? 꽉 잡고 절대 안 놓아줘야지 생각했지만 문제는 너무 착해서 자꾸 이혼을 해준답니다. 그럴 순 없지. 이혼 서류까지 몰래 불태우며 겨우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성을 침략하는 몬스터도 처리하고 성의 사용인들의 인정도 받고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도 받게 된 주인공.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악마를 만난 그녀. 과연 저주를 풀 수 있을까요? 최고의 킬러 자리에 올랐지만 동료들의 배신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 결국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와 함께 죽고 마는데요. 그리고 눈을 뜨니 백 작가의 딸 제니스로 환생했습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 아카데미에 입학한 그녀는 한 영예의 자살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거기엔 친한 친구가 얽혀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참지 못하고 추리에 나서는 그녀. 범인은 누구일까요? 완벽한 황후라 칭송받던 여자. 하지만 사실 어릴 적부터 고된 교육과 학대에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 없는 가슴 아픈 여자였는데 황후가 된 후에도 평생 황제의 무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끝내 왕이 마셔야 할 독잔을 대신 마시며 죽을 때조차 본인이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황제는 그녀가 쓴 일기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황후를 어떻게 대했고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죠. 결국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다시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주 회기물 귀하다. 그런데 담담하니 재밌어요. 15의 나이에 50억의 빚을 진 여자. 다행히 그녀는 마법사가 겪는 고통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제국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에게 50억을 받고 자신을 파는데요. 그렇게 공작과 계약 결혼을 하고 공작가의 안주인이 된 그녀. 그런데 정화 방법이 키스라고요? 오늘 소개드린 웹툰들 정주행하면서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